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낮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주장, 이와 관련해서 해당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로 정리해버린 것입니다. 김성태의 오늘 주장으로 이화영이 던지고 이재명이 뒤를 바치던 술파티 진술회의 주장은 민주당과 이화영의 공작으로 초점이 이동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은 조금 전에 재판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데 이어서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까지 이화영의 주장이 허위라고 밝히면서 술판 진술회의의 본질은 술판 공작이었음이 지금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의 자신의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자들에게 주말에 조사할 때는 구치감 안에서 밥을 먹는다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따르면 쌍방울 직원을 시켜서 연어를 싸우라고 했다고 한다, 이런 질문을 기자들이 하자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또 검찰에 회유를 당한 적이 있느냐,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런 적도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향해서는 오랫동안 가까운 형 동생하고 지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참담하다, 마음이 아프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화영 측에서 검사 휴게실과 진술 녹화실 등에는 교도관들이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구조를 보시면 다들 알겠지만 교도관들이 바로 옆에 입회해 있다, 교도관 의자가 옆에 다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김성태 전 회장 본인이 직접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회유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도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실에서 음주를 하고 회유를 당했다는 이화영의 주장에 대해서 각기 자기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라 뭐라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아전 인수격이다, 그분도 이화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때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 험담하고 그런 거는 좀 그렇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유리하게 판단하지 않느냐, 이 정도 말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하니까 저희 재판에 충실해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건강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538억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배임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돼서 지금 1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그리고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입니다. 이 혐의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이런 걸 조건으로 보수 허가를 받아서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서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파티 진술회유 최초 언급, 그리고 그동안의 주장이 지금 검찰을 통해서 어떻게 거짓으로 드러났는지 정리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달 재판 중에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형식을 통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 그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써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여서 쌍방울 직원이 외부에서 가져온 연어회 이런 음식도 갖다 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검사실 음주를 주장했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렇지만 그 후 주장했던 장소와 날짜 등에 대해서 검찰에서 반박하고 나서자 몇 차례에 걸쳐서 장소와 날짜, 시간 이런 걸 바꿔가면서 계속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확인되면서 이화영의 주장은 결국 공작이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금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를 어제 항의 방문했죠. 그렇게 하는 등 이화영의 술판 회유 주장을 최대한 정치 쟁점화 시키면서 판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6월 7일로 예정된 이화영의 1심 선고 재판, 1심 선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아예 재판 자체를 열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이재명에 대한 기소를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으면 중요한 대북사업, 그것도 경기도지사가 북한을 방북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재명 당시 지사가 모르게 이화영 혼자서, 부지사 혼자서 추진했을 수는 없는 만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다, 그런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상방울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화영의 술판 회유 주장을 지금 덥석 받아 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어제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등을 항의 방문했죠. 이렇게 쟁점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번 건을 활용해서 검찰을 최대한 압박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거머쥔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승부가 수원지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수원지검이 최전방이 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쟁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 사안은 술 반입입니다. 그렇지만 청사 안으로 들어갈 때는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술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어떤 검사가 앞장서서 반입을 눈 감아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수원지검이라고 해서 민주당 지지자가 없겠습니까? 한 사람에게만 들켜도 끝장나는 일인데 어떻게 검사가 그런 모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 수원지검은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그리고 교도소에서 같이 함께 온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그리고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 박용철 등 상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기록 및 출정 기록 등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검찰 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서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상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 그러니까 창고라고 얘기했던 1315호입니다. 1315호는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수원지검은 특히 이전 부지사 측이 지난 17일 새롭게 음주 일시로 주장한 2023년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의 건물인 구치감, 그러니까 검찰청 내 구속 피의자 별도 수용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구치감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했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1315호 음주는 애시당초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죠. 수원지검은 또 조사에 입회했던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을 포함한 변호인들을 상대로도 확인한 결과 역시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 이런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또 이화영이 주장하는 시기, 그러니까 2023년 5월에서 7월까지입니다. 그때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결과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도 전혀 없다, 이런 진술도 지금 다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화영은 날짜를 착각했다면서 지난해 7월 초순이었다고 또 번복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해 7월 초순에는 이화영, 김성태, 박용철이 함께 식사를 한 사실조차 없었다, 이런 것들이 출정일지 등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출정일지를 공개했습니다. 이재명은 계속해서 지금 CCTV 출정 기록,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원지검은 청사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되어 있고 또 복도의 이동 상황만 녹화되는데 이 부분은 보존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이 계속 CCTV 공개를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CCTV 공개를 수원지검에서 공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계속 CCTV를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수원지검에서 뭔가 있어서 공개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도록 지금 유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지검은 또 검사실 음식 주문 내역과 식당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검사실에서 주문된 식사에 주류는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화영이 재판 과정에서 술자리 회유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또 결심 공판을 불과 나흘 앞두고 주장한 것만 봐도 급조된 허위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화영은 작년 7월 민주당 관계자들과 접촉한 이후부터 조작, 회유 이런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6월에는 재판에서 이제 6월 이전에 6월이죠. 작년 6월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방북사업과 방북비용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다가 갑자기 진술을 뒤집은 것입니다. 그 이후 이제 7월 달에는 민주당 관련 변호사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 민주당 관계자들과 접촉한 이후부터 이화영은 계속 이 조작, 회유 이런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에서 제출된 또 수많은 객관적 물증과 증언에 대해서도 모두 조작되었다, 이런 상식밖의 주장으로 지금 일관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7월과 12월에 근거도 없이 일방적 주장만 적어 소위 옥중서신, 옥중노트를 공개했는데 그 내용에도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화영은 지난해 12월까지 특별위원회 7번을 포함해서 총 483번에 걸쳐 가족이나 변호인을 접견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꼴 이상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진술을 회유당하고 압박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화영에게 만약에 그런 얘기를 실제로 했다면 이화영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뿐만 아니라 소환조사 때도 대부분 변호인 참여하에 변호인 조력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 상황에서 이화영을 회유한다, 이런 것들은 생각조차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난리가 나도 벌써 몇 번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이화영이나 민주당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수원지검은 지난해 정부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설 수 없고 실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는 조서 작성을 위해서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으므로 조작 회유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이 어제 내놓은 입장문에는 이화영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를 진술한 과정도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화영은 작년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서를 작성했고 그래서 제출한 이후 6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관여 사실을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지사 측이 새롭게 들고 나온 술자리가 벌어졌다는 그 날짜 이전에 이 전 지사가 모든 진술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술자리를 가지고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분명히 허위다, 이렇게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이제 이화영과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은 사실 규명 차원이 아니라 거의 떼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처럼 끊임없이 정치 이슈화 시켜나가는 것은 이화영이 목표가 아니라 이재명과 쌍방울 대북 송금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말로 자신 있고 이재명이 말 맞다나 100% 음주 회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공수처에 고발하라고 했지만 고발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칫했다가는 무고죄로 걸려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의도는 지금 너무나 명백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화영이 혼자서 이런 공작을 벌였는지 아니면 민주당과 사전에 입을 맞췄는지에 대한 역공세에 나설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